여러분들과 함께 떠볼 가방은 이번에 메탈 실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 네트백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샘플은 제가 오로라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처음 사용을 했던 플래티넘 메탈 실보다는 실에 힘이 있어서 훨씬 더 이렇게 무늬를 넣어서 떴을 때 무늬를 잘 잡아주는 형태로 뜨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이 조금 더 굽다 보니까 두 길 긴뜨기, 세 길 긴뜨기보다는 한 길 긴뜨기까지의 무늬가 예쁘게 나와서 이렇게 무늬를 넣어봤어요. 사용한 바늘은 모사용 6코코 바늘 이용을 해서 떠줬고요. 기초 코스에 따라서 가로형, 세로형 여러분들이 알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각각의 샘플 사이즈와 기초 코는 위쪽에 샘플 정보에 같이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떠볼 실버 색상으로는 가로형이 큰 라지 사이즈의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끝쪽에 이렇게 메탈이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하나 두고 꼬리실 조금 여유를 둔 다음에 매직링 이용을 해서 링 안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사슬을 일정한 굵기로 쭉 떠주시면 되고요. 코수는 8의 배수, 한 무늬당 8코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10개의 무늬를 뜨면 30cm 정도가 나와서 저는 80코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5, 6, 7, 8, 9, 10 해서 일단 8의 배수대로 쭉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쭉 80개의 사슬을 만들어서 왔고요. 80개의 사슬을 만들었을 때 일단 가로 센치는 30cm보다 훨씬 커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사슬의 길이는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8의 배수대로 코를 만든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두 개 더 떠주시면 되고요. 이 사슬 두 개는 하나는 마무리 코에 해당하고 하나는 기둥 사슬 코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코에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먼저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뜬 코에 저는 단수링을 걸어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즉 실질적으로 정말 사용하는 코수는 8의 배수 더하기 한 코가 기초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바늘에 실 감아서 첫 번째 코 지나 하나, 둘, 세 코 건너 네 번째 코 윗줄 한 가닥에만 뜰 거예요. 윗줄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한 길 긴뜨기 7개 떠줄게요. 하나, 실 끌고 와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그런 다음 7개를 뜨고 나면 하나, 둘, 세 코 건너고까지가 하나의 패턴이에요. 자, 짧은뜨기 하나 뜨고 하나, 둘, 세 코 건너 한 길 긴뜨기 7개를 한 자리에 같이 떠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다시 하나, 둘, 세 코 건너 그 다음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시 처음과 동일하죠. 그런 다음 다시 바늘에 실 한번 감고 하나, 둘, 세 코 건너 네 번째 코 윗가닥 한 줄에 다시 한 길 긴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떠줬어요. 자, 그런 다음 역시나 하나, 둘, 세 코 건너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한 길 긴뜨기 7개 뜨는 걸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뜨기와 한 길 긴뜨기 사이에는 하나, 둘, 세 코를 건너간다 생각을 해 주시면서 마지막 코까지 쭉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세트까지 반복을 해주면 마지막에는 하나, 둘, 세 코 건너 한 코까지 전체 4개의 사슬코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코에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면서 한쪽 면이 끝이 나게 되고요. 짧은뜨기를 하고 나서 단수링을 꼭 걸어두고 진행을 해줄게요.
단수링을 걸어두는 이유는 여기에서 단수링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2단을 뜨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고 나서 짧은뜨기 코에다가만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머리 코, 이렇게 V자 사슬의 머리 코 있죠. 머리 코 뒤쪽에 보면 살짝 삐져나와 있는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까지 함께 걸어줄게요. 자, 어딘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뒤쪽 기둥을 보면 좀 자세히 영상으로 자세히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세 가닥의 줄이 기둥이 보일 거예요. 앞쪽에는 V자, 뒤쪽에는 매듭 하나가 있을 텐데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렇게까지 우리가 니트 스티치 할 때 앞쪽 면에 V자 중앙에 바늘을 꽂아주게 되죠. 이렇게 여기 니트 스티치 할 때처럼 단수링을 걸어둘게요.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둔 이유는 그 다음 코는 무조건 니트 스티치를 할 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니트 스티치를 걸 수 있게 코, 머리,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기둥 하나까지 같이 걸어서 단수링을 걸어두고 나서 이제 반대쪽을 뜨도록 할게요. 자, 반대쪽은 편물을 쪼록 돌려주게 되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짧은뜨기 한 코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바로 첫 코 지나 여기 하나, 둘, 셋 코 건너 한길긴뜨기 7개가 들어가 있는 커다란 공간이 보이죠? 이 공간에 다시 한길긴뜨기 7개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뜨고 또다시 세 코를 건너가야 되는데 세 코는 사실 이렇게 실끼리 붙어 있다 보니까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가 있는 그 위치 그대로 찾아가서 반대쪽도 짧은뜨기. 그런 다음 다시 한길긴뜨기 7개 맞은편으로 가서 다시 한길긴뜨기 7개.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7개. 자, 그럼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짧은뜨기는 서로 짧은뜨기끼리 마주 보아지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끼리 마주 볼 수 있게끔 떠져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도록 마지막 코를 남겨두고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반대쪽 대칭이 되도록 모두 다 떠줬고요. 그런 다음 이제 빼뜨기를 해줄 텐데 이제 빼뜨기부터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우리가 첫 코를 짧은뜨기를 떴죠. 이제부터 하나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규칙은 무늬가 틀어지지 않게끔 뜨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늬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로 매만지지 않아도 기초코는 쭉 반듯하게 계속 동일한 자리로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뜨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짧은뜨기를 보면 제가 이렇게 니트 스티치 할 때처럼 단수링을 걸어주세요 라고 했죠. 자, 이렇게 무조건 짧은뜨기 위에 무언가를 뜰 때는 니트 스티치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뜨기를 할 때도 이렇게 V자 위코, 머리코만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V자 여기가 머리코죠. 머리코에만 떠주는 게 아니라 머리코 앞쪽에 있는 여기 앞쪽 V자의 오른쪽까지 이렇게 단수링을 다 걸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짧은뜨기 위에는 니트 스티치로 빼뜨기를 하면서 1단을 마무리 해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2단을 떠볼게요. 자, 2단은 다음 단을 뜨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반복 패턴은 1, 2, 3, 4단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어요. 1, 3단은 이렇게 조개무늬 같은 부채꼴 무늬를 떠줄 거고 2단, 4단은 이 부채꼴 무늬를 뜨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세코 먼저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슬코에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수링 걸어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 옆으로 이동하는 이동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더 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사슬 6코로 시작을 했죠.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7개 중에서 네 번째 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3코 뜨고 바늘을 실 한번 감은 다음에 짧은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떠줄 텐데 제가 처음 설명을 드렸죠. 짧은뜨기 위에는 무조건 니트 스티치로 뜬다. 자, 짧은뜨기 코 머리에만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기둥까지 함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3코 뜨고 하나, 둘, 3코 지나 네 번째 짧은뜨기. 다시 사슬 3코. 다시 니트 스티치로 V자 머리로만 넣는 게 아니에요. 기둥까지 함께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코, 짧은뜨기 하나, 사슬 3코를 계속 무늬마다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부채꼴 위에는 짧은뜨기를 뜬다. 그리고 부채꼴 아래에는 한길긴뜨기를 뜨는데 니트 스티치로 이렇게 기둥까지 기둥 한 줄까지 같이 넣어서 떠준다. 그러면 어때요? 짧은뜨기 위에 코 머리가 와 있는데 짧은뜨기로 뒤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직선으로 반듯하게 올라와 있죠. 자, 이 부분을 신경 쓰면서 2단을 계속 동일하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오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기 끝이 날 때, 한쪽 면 끝이 날 때 단수링을 걸어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죠. 단수링을 걸어둔 이유는 이렇게 코가 뭉쳐있기 때문에 기둥까지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링을 걸어놨죠. 얘는 단수링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트 스티치로 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2단을 마무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2단의 마지막까지 떴고요. 마지막은 사슬 3코로 끝이 났죠. 그러면 여기 단수링 걸려있는 사슬 3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단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슬 3번째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하면서 2단을 마무리 해줬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방 형태가 일단 바닥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무늬를 뜨는 무늬 3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길긴뜨기 위에는 이제 다시 요 올록볼록한 한길긴뜨기 7개가 진행이 될 텐데 여기는 시작 부분이죠. 그래서 7개 중에 절반인 한길긴뜨기 4개를 먼저 뜨고 시작을 해줄 거예요. 자,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꼭 세 번째 사슬코에는 다시 단수링을 걸어주세요. 나중에는 코가 묻혀서 빼뜨기 위치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사슬 3코 뜨고 그런 다음 빼뜨기 한 고랑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3개를 더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3개. 그러면 7개 중에서 4개를 떴고 부족한 3개는 되돌아와서 뜨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짧은뜨기 위에는 그대로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가 설명드렸죠. 짧은뜨기는 무조건 니트 스티치로 뜬다. 이렇게 코 머리에만 거는 게 아니라 기둥까지 같이 걸 텐데 기둥을 조금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은 앞면이 아니라 뒤쪽 면을 보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사선으로 넣어주시면 훨씬 더 찾기가 편해요. 짧은뜨기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한길긴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자, 우리가 1단을 떴던 이 첫 번째 단이랑 동일한데 달라진 건 순서만 달라진 거예요. 첫 번째 단에 짧은뜨기를 뜨고 한길긴뜨기 7개를 떴죠. 3단에서는 한길긴뜨기 7개를 먼저 뜨고 짧은뜨기를 뜨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7개 떴으니까 짧은뜨기 위에 그대로 다시 짧은뜨기 해주는데 이렇게 V자 코만 아니라 뒤쪽을 틀어서 이렇게 기둥까지 기둥 하나까지 넣어서 니트 스티치로 짧은뜨기. 다시 한길긴뜨기는 그냥 이렇게 머리코에만 넣어 주셔도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5, 6, 7개. 한길긴뜨기 7개 떴으니까 다음은 짧은뜨기 순서죠. 짧은뜨기를 뜰 때 앞쪽 면이 아니라 뒤쪽 면을 살짝 보면서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기둥까지. 그런 다음 짧은뜨기. 자, 이렇게 다시 한길긴뜨기 7개 짧은뜨기를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마지막 첫 번째 무늬를 남겨두고 반복해서 진행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마지막 시작을 했던 한 무늬만 남겨두고 3단을 모두 다 떠줬고요. 그런 다음 이렇게 보면 시작을 했을 때 한길긴뜨기 4개만 떴죠. 그러면 바늘을 실감고 첫 번째 빼뜨기 했던 위치대로 그대로 가서 나머지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3개. 뜨고 나서 단수링 걸어놨던 사실 3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면서 그대로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한길긴뜨기 7개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가방의 형태가 이제 무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다시 1단을 뜨기 위한 4단을 떠주도록 할 텐데 4단은 여기 우리가 짧은뜨기 위에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2단을 봤을 때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3코, 짧은뜨기 순서대로 떴죠. 반대 순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먼저 뜰 거예요. 4단이에요. 기둥사슬 1코 뜨고 3번째 빼뜨기 했던 코에 짧은뜨기 1코 뜨고 나서 혹시라도 단수링 필요하신 분들은 니트 스티치 형태 그대로 단수링 걸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둘, 3코 뜨고 짧은뜨기 코 위에는 무조건 니트 스티치죠. 이렇게 보면 코 머리만 뜨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보고 기둥까지 이렇게 기둥까지 떠서 한길긴뜨기 하나 뜨면 어때요? 이렇게 반듯하게 틀어지지 않고 제가 따로 만지지 않아도 위치가 그대로 쭉 직선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3코 떴으면 사슬 3코. 그런 다음 하나, 둘, 셋, 4번째 코에 다시 짧은뜨기. 다시 사슬 3코 뜨고 바늘을 실감고 코 머리뿐만 아니라 뒤쪽 면을 보면서 기둥 하나까지 같이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짧은뜨기 코 위에는 무조건 니트 스티치로 뜬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무늬가 틀어지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고 예쁘게 무늬를 뜨실 수 있어요. 사슬 3코 뜨고 한길긴뜨기 떴으니까 4번째 짧은뜨기. 자, 이렇게 반복하는 1, 2, 3, 4단까지 떠봤고요. 얘를 이제 어디만큼?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1, 2, 3, 4단을 계속 반복을 해서 떠주시면 돼요. 그렇게 쭉 반복을 해서 떠주시면 되고 원하는 높이가 왔을 때 홀수단으로 끝내주셔야 해요. 1단 아니면 3단까지만 떠두고 이제 마무리 1, 2단을 저와 함께 뜰 거기 때문에 원하는 높이까지 뜨시되 1단 혹은 3단까지 무늬단까지만 뜨고 이제 그 다음 부분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무늬단을 모두 다 뜨고 왔어요. 가로는 30cm가 조금 넘고요. 31cm 정도가 되고 세로단은 지금 26cm 정도가 됐어요. 자, 여기에서 1, 2단을 마무리 1, 2단을 뜨고 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3단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 다음 4단을 떠줘야 하는데 똑같이 짧은뜨기 뜨는 건 동일해요. 마무리 1단 짧은뜨기 머리코 위에는 단수링을 걸어줄게요. 그런 다음 우리가 4단을 떴을 때 사슬 3코를 뜨고 한길긴뜨기를 떠줬을 텐데 이제는 사슬 2개만 뜰 거예요. 사슬 2개 뜨고 똑같이 니트 스티치 형태로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2개 뜨고 4번째 짧은뜨기. 다시 사슬 2개 뜨고 니트 스티치 형태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우리가 뜨는 건 동일한데 바뀐 건 사슬이 한 코씩 줄어들어요. 그런 다음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코 뜨고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쭉 반복해서 마무리 1단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려운 거 없이 사슬 코수만 달라진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떠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마지막 코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 일단 사슬 두 코로 끝이 났고요. 그런 다음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해주면서 단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그냥 마무리되는 형태로 윗단이 좀 늘어나지 않게 사슬 개수를 줄여줬다 뿐이지 전체적인 형태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무늬단으로 다시 끝을 내주시면 돼요. 자, 저는 다시 1단을 시작하는 짧은뜨기부터 진행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단으로 끝이 나신 분들은 여기 한길긴뜨기 4개 뜨는 거부터 시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늬에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코 위에는 그대로 짧은뜨기 뜨고 한길긴뜨기 위에는 똑같이 한길긴뜨기 7개 떠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7개 뜨고 나서 짧은뜨기 위에는 그대로 니트 스티치로 짧은뜨기 기둥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래서 바뀐 건 없죠. 동일한 무늬단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마무리단 2단 다시 한길긴뜨기 머리코 위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뜨고 짧은뜨기 머리코 위에는 다시 니트 스티치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마무리랑 끝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가방끈 뜰 때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7개로 끝이 났고요. 그런 다음 역시나 니트 스티치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니트 스티치 형태로 짧은뜨기 머리코 위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면서 가방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저는 여기에서 실을 끊지 않고 이렇게 핸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방끈을 그대로 바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이 가방끈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슬을 뜨고 나서 되돌아오면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슬 길이로 조절을 해주시는 거라 처음 사슬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센치가 나오도록 떠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일단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방끈의 길이가 대략 70cm 정도가 되고요. 70cm 정도의 길이는 사슬 130코 정도로 떠줬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실을 끊지 않고 저는 쭉 뜰 거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슬 길이로 조절을 조금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사슬 하나 매듭 짓고 잘라주신 다음에 새로운 사슬로 쭉 떠서 왕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단점은 양쪽에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단점 한 가지가 있지만 사슬을 길게 뜨더라도 중간에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방끈을 뜰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여러분 편한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실을 끊지 않고 130코 정도의 사슬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30개의 사슬을 모두 다 떠준 다음에 동일한 6호 바늘로 뜨면 조금 뜨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방끈을 뜰 때는 바늘을 모사용 4호로 변경을 해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한 코 떠주고 우리가 이렇게 V자 모양이 뜨는 게 아니라 뒤쪽에 돌려보면 뿔뚱하고 올라있는 코산 한 가닥 있죠? 이 코산에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코산에 넣고 끌고 와서 짧은뜨기. 다시 코산에 넣고 짧은뜨기. 자, 이렇게 두 치수 작은 바늘로 떠주면 짧은뜨기가 굉장히 쉽게 술렁술렁 떠지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데 만약 얘를 우리가 원래 떴던 6호 바늘로 뜬다 생각을 해보면 코가 조금 넣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넣고 나면 코가 어떻게 돼요? 코 모양이 두꺼워서 예쁘지 않게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가방끈은 꼭 4호가 아니더라도 모사용 5호 또는 4호로 바늘을 원래 뜨던 무늬보다는 조금 줄여서 떠주시는 게 조금 더 튼튼하고 예쁜 가방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쭉 코산에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저는 작은 사이즈의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로만 떠주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사이즈가 됐지만 만약 한 줄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빼뜨기로 뜨신 다음에 다시 사슬 한 코를 떠서 짧은뜨기를 그 위에 얹는 형태로 짧은뜨기를 원하는 굵기만큼 늘려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짧은뜨기 단수로 가방끈의 폭은 조절하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뜨다가 사슬을 중간에 쉰 구간이 있으면 코산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코산 찾는 방법은 이렇게 봤을 때 V자 기준으로 이렇게 사슬을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뿅뿅뿅뿅뿅뿅 하고 이렇게 코산이 아주 잘 보이죠. 그래서 코산이 보이지 않을 때는 머리 따은 V자 모양을 아래로 각도로 두고 이렇게 눌러준다. 눌러준다 생각을 해주면 다시 코산이 이렇게 위쪽으로 잘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로 쭉 떠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반대쪽은 끝쪽에 동일한 메탈실 연결을 해서 반대쪽 대칭되는 곳에 이렇게 바느질로 연결해 주시면 양쪽에 묶여진 형태로 마무리가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가방끈을 만들던 저는 조금 한 줄로도 충분히 튼튼한 가방끈이 된다라고 사용을 해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단으로 진행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방끈 얇은 걸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실에 마무리 짓고 사슬을 원하는 길이만큼 떠서 원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짧은뜨기를 떠준 다음에 양쪽을 그냥 바느질로 부착을 하는 방법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쭉 가방끈도 마무리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전체를 다 뜨고 나면 사실 무늬가 있지만 밋밋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색깔만 강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큰 라벨 하나 중앙에 붙여주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는 라벨을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끝까지 예쁘게 마무리 해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